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패션 김홍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난번에 설교에 감동 감화돼서 영생을 얻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근데 진짜 좀 놀라운 게 10년 전에도 디올 팬들한테 가서도 강의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시대도 시대고. 그렇죠. 네, 또 청중도 다릅니다. 그렇겠죠. 뭐 월말의 청중이 이런 지적으로 예민한 분들이고. 그렇죠. 특히 목사님 그 성대모사가 괜찮았나요? 예술이었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혼이 좀 났습니다만은 하여튼 참 집사님이 이렇게 좀 너무 희화화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혼도 좀 나는데 뭐 그랬는데요. 시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단어들인데 문득 확 머리가 깬다 그럴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저의 요즘 머릿속에 계속 상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댓글에 보니까 사탄을 훈계하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사탄이란 단어입니다. 사탄. 예. 사탄이란 단어의 뜻을 포털 사이트든 찾아보면 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 악령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그건 되게 종교적인 해석이고요. 어원 그대로 하면 기소하는 자예요. 사탄. 아니 어원 그대로 그 기소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을 그 개인의 앞에 배를 딱 붙이고 앉아서 왜 우리가 흔히 복마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배복자잖아요. 배를 땅에 딱 붙이고 앉아서 호시탐탐 얘가 무슨 실수를 하나 요놈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내 반드시 기소하리라. 이렇게 기소권을 가지고 특히 있는 배가 와닿네. 배가. 그렇죠? 네. 배가 너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바지가 항상 이렇게 힙합처럼 내려앉는. 아니 전문가로서 그 바지는 거꾸로 입은 겁니까? 바로 입은 겁니까? 그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재단상으로 봤을 때는 거꾸로 입기 전에는 사실 그런 라인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바지를 재단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주름이 이게 무늬가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허벅지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재단상 저게 몸에 입었을 때 착장이 됐을 때 저 주름이 안 나올 텐데 정면으로 입으면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고민들은 좀 해봤었습니다. 중요 단어 많이 나오네요. 사탄, 배. 아니 정말 제가 그 단어에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기회가 좀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어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소하는 자. 네. 아니 거기까지도 깨달음이 있었는데 거긴 또 배가 연결되니까. 진가요? 야, 저는 코멘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논평에 대한 책임은 저 홀로 안고 갈 거니까. 경찰 조사 받는 게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굽니까? 자, 생로랑입니다. 이브 생로랑. 생로랑은 제 세대에게는 양말이죠. 그렇죠. 양말이죠. YSL 양말. 요즘은 있나 몰라 그거. 요즘은 없죠. 이제 그 라이센스를 다 걷어들였으니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디올을 했으니까 디올이 타계한 후에 21살의 나이로 디올의 후계자가 돼서 어릴 때네. 그렇죠. 디올 하우스를 이끌어갔던 불세출의 한 디자이너. 21살에 이미? 예, 놀랍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디올의 그렇죠. 수석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21살에? 그렇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18살에 패션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드레스 부문에서. 요때 2등을 한 애가 누구냐면 이 사람도 유명해요. 샤넬의 전설을 다시 일으켰던 칼 라거펠트였거든요. 그거 목폴라 긴 거 입는 사람. 그렇죠. 그 맨날 선글라스 끼고 머리 꽁지머리 하고 다니던. 진짜 안 어울려. 그랬나요? 전 거북이 같아. 괜찮았는데. 현대의 댄디라고 불리던. 목 짧아 보이게 왜 그렇게 하나 몰라. 그러게요. 네, 그분이 2등을 할 때 생로랑이 1등을 하고. 근데 크리스찬 디올은 이미 빅하우스인 줄 알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보그 파리판 편집자였던 브리노프라는 사람이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을 디올에서 좀 스카웃을 해서 영입을 해서 한번 키워봐라. 20살 남짓한 친구를. 예. 근데 디올이 보고 반합니다. 감각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천재가 천재를 알아봤구나. 예. 그러니까 정말 놀라웠던 게 디올이 죽고 나서 21살에 수석 디자이너가 돼요. 근데 수석 디자이너라는 개념은 미국식 개념이고 여기에 쓴 프리미에 아틀리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옷을 만드는 모든 공방, 그러니까 의상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파리 안에 디올의 의상실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옷의 최종 검수까지 책임자예요. 프리미에르 수석인데. 아, 라거펠트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막 바느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져와서 라거펠트가 이거 나가리. 예. 이거 기장 올려. 그럼요. 그거 역할을 말하는 거네. 맞습니다. 근데 그 프리미에를 가려면 보통 20년이 걸려요. 매년 컬렉션을 하고 그 컬렉션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받아야 그게 겨우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렇게 빠른 속도에 빛의 속도로. 그게 디올이 찍었구나. 예. 그렇죠. 그리고 생로랑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아예 사무실에. 당신 아들이 아마 내 뒤를 승계할 것 같다라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디올이 거의 죽기 직전에 했던 컬렉션에 옷의 한 40% 정도는 이미 생로랑이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생로랑이 디올에 들어가자마자 수석이 되고 1년 지나서요. 네. 1년이면 가자마자죠. 그렇죠.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디올이 죽는구나. 그렇죠. 그게 디올이 죽고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을 이을 사람이, 그 아우라를.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부사기라고 하는 그 회장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예. 그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이제 선정을 하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얘기입니다만은 생로랑은 디올을 후계자였습니다만 디올의 철학을 후계하진 않았습니다. 디올이 만들어낸 어떤 그 꽃봉오리를 닮은 그 콜셋을 딱 넣어서 마치 절대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집처럼 만들어진 그런 옷을 이 사람은 점점 거부하기 시작해요. 우리 시대의 패션의 미래는 스트리트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의 옷을 나는 만드는 게 지겹다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코르셋을 재해석해가지고 빵 뜬 크리스찬 디올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그런 구조는 필요 없다 더 이상. 네네. 몸에 더 이상 라인이 필요 없다. 라인이 우리 필요 인간에게는 없다. 더 중요한 건 스타일이 더 중요한 거다. 예. 패션의 혁명이란 옷을 입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옷값은 점점 더 싸져야 된다. 현대적이네. 예. 그래서 기성복을 만들기로 한 거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제가 아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네네네. 입생로랑이 10여 년 전에 생로랑으로 바뀌었죠. 네. 생로랑. 브랜딩을 다시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로랑 파리에서 매장을 간 적이 있어요.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없어. 좀 몸이 좀 돼야죠. 초등학생 팔다리여야 돼. 청수님은 어깨가 생각보다 넓으시던데.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없어. 각 브랜드마다 주안점을 두는 옷에 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중학생 옷만 만들면 어떡해. 그래요? 근데 생로랑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 다 예. 스키니 하냐. 그럼 스키니죠.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이 네네. 브랜드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였습니까? 네. 생로랑은 패션의 혁명을 이뤄낸 혁신가예요. 사실 이번 회차에 생로랑을 내가 해야지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거는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현상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게 하나 있기는 했어요. 생로랑은 혁신가였기 때문에 자기 철학을 알려야 되잖아요. 기자회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생로랑과 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업을 해줬던 동성 연인이 있어요. 피에르 베르제라는. 이 두 사람은 패션의 역사에서 도어 스태핑의 천재였습니다. 네. 정말 이 사람이 그 뭐 르몽드든 옵셀바테르든 프랑스 최고의 어떤 언론지들과 답변을 하는 그 양식, 그 방식, 그 태도, 눈빛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어떤 그 티미한 어떤 분하고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분이에요. 도어 스태핑을 좋아한 것은 똑같은데 내용은 이제 굉장히 깊죠. 네. 오늘 단어 많이 나오네. 그런가요? 사탄 배 바지 도어 스태핑.
자, 어릴 때부터 이제 가봐야지. 네네네. 입생로랑이 이제 태어난 곳이 프랑스가 아닙니다. 식민지였던 북부 아프리카의 알제리 항구 도시입니다. 정말 항구 예쁜 도시. 곳, 오랑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되게 색감이 되게 예쁜 도시예요. 거기에서 금수저 오브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그 샤를 생로랑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으로 치면 동부화재해상보험 이 정도 회사 가지고 있고 플러스 영화관들 있잖아요. 네. 극장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런 집의 아들로 태어났죠. 위에 누나 있고 엄마 있고 사랑 잔뜩 받으면서 맨날 엄마 옷 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인형 옷 만들고 근데 이제 워낙 성격은 또 유순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내성적이었다. 예. 그리고 또 동성애자이기도 했고요. 알제리 출신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죠. 삐에 누아르라고 불렀는데. 삐에 누아르? 네. 무슨 뜻이더라? 검은 발? 삐에 그러네요. 왜 검은 발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죠. 저도 갑자기 궁금한데. 근데 거기 이제 네. 까미 페스트 소설이 이 도시 배경이에요. 오랑. 네네. 우리로 치면 부산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식민지 아프리카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겠네. 네네. 색감이나 디자인의.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근데 됐다 부자야. 네, 됐다 부자입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커밍아웃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랍 소년들하고 동성애를 하면서 살았고 91년에 가서 커밍아웃은 이제 합니다. 소수자 정서가 그렇죠. 시작했다. 소수자 정서가 있죠. 그 아주 말씀 잘하신 게 그 사회적 소수자의 어떤 관점을 생로랑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또 그랬기 때문에 그 소수자들의 관점에서 옷을 풀어낼 수 있었던 디자이너이기도 했어요. 예. 출신도 그렇고 성 정체성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디올은 패션쇼를 할 때 모델을 기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패션쇼를 보면 지금도 그래요. 거의 백인 여성이죠. 흑인이 있고 뭐 아시아인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그리고 생로랑 불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너무 스키니하다고. 모델들한테 너무나도 스키니한 거 요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들 거식증 걸려서 죽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런 압력을 가지 말라고 법령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이 생로랑은 이미 이때 70년대에 소수자의 문제라든가 인종의 다양성의 문제들, 다양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흑인 모델을 기용하고요. 쌍둥이를 기용하고 탈모에 걸려 있는 그런 여성 모델을 기용을 해서 런웨이에 세웠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놀라운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수자였고 진보적이었고 약자의 감정이입할 줄 알았네. 네네. 어린 시절 그렇게 알제리에서 자랐는데 파리로 언제 온 거예요, 그러면? 파리로 이제 18살에 와서 대회 1등을 합니다. 바로 스카웃이 됐죠. 스카웃 되기 전에 학교를 사실은 다니기는 합니다. 파리 의상조합이라고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의상학교예요. 그러니까 전통의 쿠티르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재단 기술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 기술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그 재단 기술들을, 누적된 기술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죠. 생로랑이 가서 근데 교육을 받아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때려칩니다. 정규교육은? 예, 때려쳤습니다만은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보그 편집자가 이제 픽업을 한 거죠. 그런 것도 작용했겠다. 그러니까 기성의 패턴과 질서가 이 양반을 교육시킨 게 아니라 그건 3개월밖에 안 했고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 자기 동네에서 흡수한 그 감각으로 그냥 쭉 가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나 디올 최고의 패션 하우스인데 한 개인이 바꾼다 그 조직을 지금껏 이어져 오던 전통을 하루아침에 깡그리 부순다? 불가능하죠. 어마어마하게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배출구를 또 막 찾으려고 이 생로랑이 뭘 하냐면